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내용은 분석 작업입니다. 이 분석 작업은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 몇 가지 함수들 있죠. 함수들 같은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의 데이터들을 표를 만들고 활용하고 함수를 넣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완성된 함수와 표, 요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모르면 사용 안 하겠지만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저와 함께 강의를 잘 듣고 따라 보기 바랍니다. 분석 작업은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6가지를 할 건데 전부 다 아주 간단하고 쉽고 심플하니까 잘 따라 보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부분합은 말 그대로 부분합. 부분합의 키워드는 정렬입니다. 부분별로 합계를 나누고 평균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제일 처음에 정렬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부분합을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정렬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름, 숙련도, 기본급, 상여급, 공제액, 실수령액이라고 하는 표가 있죠. 여기에서 숙련도별로 숙련도가 섞여 있어요. 초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숙련도별로 기본급, 상여금, 공제액, 실수령액의 합계와 평균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 정렬하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전에 한번 배웠었죠. 정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얘를 숙련도별로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하는 어쨌든 내림차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면은 요 안에서 클릭, 정렬 기준에 대해서 클릭하고 정렬, 텍스트, 내림차순 이렇게 하면 초급, 중급, 고급. 그 다음에 급수별로는 오름차순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서 물론 해도 되지만 전에 얘기했었던 우리 정렬 파트에서 설명한 적 있었죠. 조건이 두 개가 붙을 때는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드래그를 하고 오른쪽 클릭 복습합니다.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 그래서 첫째 기준은 숙련도, 셀값, 내림차순 했죠. 그 다음에 기준 추가. 그래서 이번에는 뭐였더라? 자, 기본급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합시다. 기본급, 셀값, 오름차순 확인하면, 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요거죠. 초급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역시 오름차순, 점점 올라가고 있죠, 값이. 그 다음 중급에 대해서도 역시 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고급 역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됐죠. 조금 전에 얘기한 그대로 어쨌든 부분합의 핵심은 정렬입니다. 정렬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요. 부분합은 어디에 있냐면, 자, 위에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데이터를 누르면 여기에 데이터 안에 쭉 맨 끝에 가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클릭하는 거죠. 자, 그때 클릭은 물론 이 안에다가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표 안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부분합 누르면 자동으로 쭉 드래그가 된 거 보셨나요? 자, 보세요. 다시 화면을 클릭을 하고 아무데나 표 안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부분합 누르면 샥 하고서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죠, 표가. 그리고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룹화할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룹화할 항목 뭐에 대해서 내가 아까 숙련도에서, 여기는 지금 부서라고 하는 기본값이 나왔죠. 나는 지금 숙련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럼 얘는 숙련도로 이걸 열고서 바꿔주면 될 거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 그 다음 부분합 계산 항목은 뭘로 할지.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그대로 한번 봅시다. 부서를 얘를 숙련도로 하고, 방금 숙련도에 대해서 정렬을 했잖아요. 숙련도로 하고 합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뭘 할지 기본급, 상여금, 공제액, 네 가지 다 해볼까요? 기본급 이런 기본급, 상여금, 공제액 네 가지를 전부 다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옵션 두 가지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고 데이터 아래 표시하는 거 그대로 갑시다. 확인? 그러니까는 뭔가 변했죠. 여기 샵 뜨는 거 보이나요? 자, 샵 옛날에 얘기한 적 있었는데 샵이 왜 떴죠? 쉽게 말해서 셀이 좁아서. 자, 좁으니까 좁은 애들은 조금 넓게 벌리든가 더블 클릭 다닥 하면 알아서 적당히 벌어집니다. 자기에 맞게.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기본급, 초급에 대해서 기본급은 이렇고 기본급의
요약, 합계, 상여금은 신기하죠? 마냥 신기할 수 있어요. 처음엔 기본급 얘네들의 요약, 그 다음에 상여금 얘네들은 총합이 얼마, 그 다음 공제액 얘네들은 총합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려는 건 합계를 하고 또 평균을 구한다고 했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분합, 이번에는 숙련도에 대해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 그런데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새로운 값 대치를 해버리면 이거 합계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제를 해야 되겠죠. 얘를 해제를 하고 그 밑에 생긴다라는 의미로 확인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 있고 원래 값은 그대로 나와 있고 초급 아까 했었던 게 있고 그 위로 평균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초급 요약 합계 이 친구들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에 대한 평균과 합계, 이 친구들에 대한 평균과 합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아두면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부분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합은 됐는데 왼쪽에 안 보이던 뭐가 막 생기니까 마음 불편하고 이게 막 거부감이 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마치 폴더 구조라고 하죠. 하위 구조 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얘를 누를 때마다 한 칸 한 칸씩 사라지고 요거에 대한 거, 얘를 누르면 요거에 대한 거, 얘를 또 접어보면 하나하나 접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해당되는 칸을 접고 펴고 할 때 쓰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열어둔 상태에서 우리는 이쪽만 확인해서 보면 됩니다. 요거를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접고 펴고 하면서 볼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가 부분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거, 그러니까 회전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피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요 복잡한 표를 회전한다? 가 아니라 복잡한 표를 재구성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은 복잡한 표를 내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는 걸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정말 이게 복잡한 표를 활용할 일이 있을 때 피벗을 쓰긴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복잡한 것을 재구성한다.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을 하려면 핵심은 어디에다 재구성하느냐. 자, 요거를 알고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해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은 복잡한 표를 재구성하는데 어디에다? 자, 여기에다. 아니면은 새로운 시트에다가. 저는 지금 하면서 요 표 아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걸 언제나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피벗은 반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반이 끝난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면 피벗은 어디냐면 삽입의 맨 앞에 있습니다. 삽입에 전에 아마 표를 한번 했어요. 차트. 삽입에 그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클릭. 피벗은 회전시키는 거 재구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얘를 뭘 갖다 재구성할래? 얘 갖다가. 자, 요게 뭐냐면 피벗 테이블 만들 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래요. 그러니까 뭘 재구성할래? 표 또는 범위, 방금 내가 들어가는 거 봤죠? 이렇게 하거나 혹은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외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요.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같은 걸 대비할 때 외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만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얘를 클릭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새 워크시트와 기존 워크시트가 또 있습니다. 새 워크시트는 새롭게 창이 열리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 워크시트, 내가 제일 처음에 어딘가에 클릭했죠. 그러니까 어디를 클릭하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벗은 반이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반이 끝난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떠요. 새로운 게 여기 왼쪽 아래 떴고요. 자,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부서, 이름, 숙련도 이런 게 얘는 지금 뭐냐면 알겠나요? 자, 요 친구들은 뭐였죠? 여기 있는 애들이었죠? 여기 있는 애들 제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피벗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숙련도별로 얘네들을 재구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 안에 클릭을 하면 나타나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사라지고, 클릭하면 나타나고, 그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숙련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숙련도 체크를 하면 숙련도가 자동으로 아래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숙련도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행 숙련도 하면서 행 레이블, 행의 이름, 고급, 중급, 초급, 여기를 보고서 여기에 있는 메뉴들에 대한 모든 거를 필터링해서 뽑아준 거죠. 그 다음 값을 뭘 할 거냐면 기본급 실수령액을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시그마 값에 들어갔죠. 자, 고급은 이렇게, 중급은 이렇게, 초급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상여금까지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여금도 들어갑니다. 얘를 내가 드래그 해가지고 딴 데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필터에 넣는다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내가 요구하는 건 초급, 중급, 고급 각 숙련도별로 실수령액의 합계,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부분합이랑 거의 비슷하죠. 실수령액, 그 다음에 기본급의 합계, 상여금의 합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다음은 데이터 통합입니다. 화면을 크게 해서 볼게요. 데이터 통합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똑같은 틀의 표가 화면에 지금 두 개가 보이죠? 얘랑 똑같은 틀의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틀을 통합하려고 했으니까 같은 틀의 표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을 드래그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 거기를 이제 드래그를 하고 만들어서 드래그를 하고 시작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알고 시작을 하면 뭐 90%가 끝난 겁니다. 자, 볼게요. 위에 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역, 평균 기온, 휴교수. 지역별로 평균 기온이 이렇고 휴교수가 이렇답니다. 다음에 지역별로 4월에는 지역별로 이렇고 평균 기온은 이렇고 휴게소가 이렇다. 휴게소가 아니라 휴교수가 이렇습니다. 휴교수요. 오늘 왜 이럴까요? 휴교수가 이렇습니다. 얘는 3월이고 이 날짜는 이거 기온과 휴교수는 임의로 넣은 거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죠? 똑같은 거를 새롭게 입력될 데이터를 만들고 드래그를 하고 시작한다 그랬죠? 이게 90%예요. 갑니다. 여기 있어요. 데이터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통합, 얘를 클릭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통합을 클릭을 할 때 다시 드래그를 하고 데이터의 통합을 클릭을 하고, 자, 통합하려고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이게 왜 이럴까요? 저는 평균을 하려는 게 아니라 평균, 아마 여러분들 아마 기본에는 합계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평균을 하려고 합니다. 평균. 어디? 예. 그 다음 어디? 추가하고요. 그 다음은 예. 추가를 했습니다. 두 개를 추가했죠. 그 다음에 사용한 레이블은 우리나라 말로 뭐 제목 이런 거잖아요. 제목. 지역, 평균 기온, 휴게소. 어떡합니까? 휴교수. 휴게소가 아니라 휴교수. 와우, 휴교수. 하나, 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쓸 거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걸 갖다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체크가 돼야 되겠죠. 행열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는 행열 확인하면 그대로 찍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보기 좋게 하려고 한번 얘를 갖다가 우리 홈 메뉴에서, 이거 기억나죠? 많이 했으니까 홈 메뉴에서, 자, 여기를 체크를 하면은 자릿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릿수를 조금만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 두 자리까지. 평균 기온. 자, 3, 4월에 쭉 모든 3월 달의 서울, 모든 4월 달에 이게 지역별로 평균과 휴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통합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요, 말 그대로 시나리오예요. 어떤 팩트인 사실이 있고요. 팩트인 사실에서 만약에 이 값이 변화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걸 만약을 가정해 가지고 결과값까지 연결된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뭐 핵심 시나리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전체 메뉴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자,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데이터를 하면 맨 끝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끝에 지우면 있죠. 자, 가상 분석했고요. 오늘 할 이 세 가지, 지금 할 세 가지의 내용은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세 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시나리오를 체크를 합니다. 시나리오,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시나리오는 방금 얘기한 거대로 방금 말씀드렸죠. 팩트인 사실에서 만약에 뭐가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변화할까? 자, 이 팩트인 사실을 잠깐 먼저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먹은 과일 개수에 따른 칼로리 합이에요. 감, 사과, 귤, 오렌지, 배 얘네들이 있고요. 얘네들의 칼로리가 이렇게 있나 봐요. 일주일 동안 내가 몇 개를 먹었는지 했습니다. 몇 개당 칼로리는 이렇게 되고 총 칼로리 수는 13,000칼로리네요. 물론 이 칼로리는 저도 물론 인터넷을 보고 쓰긴 했지만 가상의 값이에요. 사과가 이렇단 말이야? 귤이 이렇단 말이야? 이건 아닙니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넌 데이터라는 거예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갑니다. 시나리오에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먹은 개수가 10개일 때 여기 있죠. 자, 먹은 개수가 10개, 10개, 10개.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일단 10개씩 놨습니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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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를 먹었을 때 칼로리를 쭉 계산해서 마지막 총 칼로리는 여기 있죠. 13,000칼로리가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요 10개를 5개가 되고 얘도 5개 되고 5개 되고 5개 되면 얘는 어떻게 변할까요? 혹은 더 먹었어. 얘가 만약에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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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가 되면 얘는 어떻게 변할까요? 시나리오입니다. 자, 볼게요. 자, 시나리오를 하기를 추가합니다. 시나리오는 이번에는 그럼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할게요. 다이어트 성공. 변경셀 어떤 걸 변화를 주냐면 얘요, 얘. 얘네들을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 말 그대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 그대로 나오죠. 보이나요?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요? 10, 10, 10, 10 방금 체크한 D5, 6, 7, 8번 셀이 이렇게 떴죠. 얘를 내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얘를 내가 변화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가 성공했으니까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5개, 얘도 5개를 먹었다고 합시다. 확인. 그런데 또 하나 추가해 볼까요? 만약에 다이어트 실패는 어떨까요? 다이어트 실패. 실패 했다면 변경 셀은 역시 여기고요. 확인했을 때 이번에는 20개씩 먹읍시다. 20개, 20개, 20개씩 먹었어요. 확인했을 때 이렇게 성공과 실패라고 있죠. 그 다음에 요약을 누릅니다. 요약을 누르는 겁니다. 다른 메뉴들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 다른 것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요약 바로 갑니다. 요약하면은 시나리오를 이제 요약합니다. 요약할 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있었죠. 뭐였냐면 이 팩트가 변화했을 때 함수가 적용된 걔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 있잖아요. 함수가 적용된 얘가 얘는 자동으로 지금 얘를 돌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선택 안 된 사람들은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확인 하게 되면 짠, 자 이렇게 변했어요. 시나리오 요약 아까 5, 10, 10, 10, 10이었죠. 근데 성공을 하게 되면 5, 다이어트 실패할 때 내가 10을 넣었어요. 실패 제목도에 들어간 거 보이나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함수가 들어있는 그 값이 13,000칼로리였는데 성공하니까는 이렇게 되고 실패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의 칼로리 변화가 있었네요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네요 라고 해서 새로운 시트가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 예를 이용해서 새로운 시트로 열리는 이거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다음은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요 역시 말 속에 다 들어있죠. 목표값을 찾는 겁니다. 목표값 찾기 볼까요? 지금 1번이라는 학생이 1학기 중간고사에 50점을 받았나 봐요. 망했네요. 기말고사에 60, 2학기 때 70, 2학기 기말고사에 80. 점점 오르고 있어요. 평균이 60이 됐네요. 이 표를 목표값 찾기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같은 표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표입니다. 이 표와 이 표는 같은 내용의 표예요.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변한 건지 두 개의 표를 이용하면 알 수 있겠죠. 자, 봅시다. 목표값 찾기. 말 그대로 목표값을 찾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 자, 여기 있었죠? 가상 분석. 얘를 눌러주면 목표값 찾기가 열립니다. 목표값 찾기. 자, 내용을 볼까요? 여기 아래서 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내용을 이해한다. 계속 얘기한 게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데요. 수식셀 F11 수식이 지금 여기 들어있죠. 보세요. 이 4개의 값을 이용해서 평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합계와 평균 얘가 두 개가 수식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식셀은 얘가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값, 내가 만약에 평균이 65였는데 내가 70이 되고 싶었어. 70만 되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한다면 찾는 값 여기다가 70을 쓰는 거죠. 70. 그 다음에 바꿀 셀 몇 중간고사, 내가 중간고사가 몇이었으면 평균이 70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중간고사는 얘의 점수.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수식셀은 얘가 수식이 돼 있어요. 얘를 몇으로? 70이 되고 싶다면 중간고사는 몇 점이었을까요? 중간고사 얘는 확인. 자, 다시. 수식 얘죠. 수식 얘는 70. 그 다음에 바꿀 셀은 요거였죠. 제가 아까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하고서 확인하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답은 7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이 중간고사가 70이었다면 합쳐가지고 평균이 70이 되는 거였나 봐요. 원래 점수는 이거였죠. 중간고사가 51에서 평균이 65였는데 70만 되면 좋았을 것을 목표값이 70이었을 때 값을 찾는다. 목표값 찾기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표입니다. 데이터표는 저는 이게 말을 데이터표라고 안 하고서 가상의 데이터표라고 합니다. 가상의 데이터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목표값 찾기는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줬죠. 시나리오는 어떤 내용을 바꿨을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였어요. 데이터표는 두 가지가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의 데이터표. 내가 만약에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표죠. 표가 요거를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먼저 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계와 평균 조금 전에 했었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중간고사가 50이고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가 70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가 50이고 색깔을 제가 넣어놨죠. 2학기 중간고사가 70이에요. 얘가 1로 갔고 얘가 1로 갔어요. 50을 받고 70을 받았을 때 평균이 65였죠. 그죠? 질문 이겁니다. 그럼 질문. 만약에 내가 중간고사가 60이었다면 중간고사가 60이고 기말고사가 그렇다면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는 거꾸로 다시 중간고사가 60이고 기말고사가 90점이었으면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얘는 여기는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요 평균이 이해가 되나요?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이 50일 때 중간고사가 50이고 기말고사가 80일 때는 평균은 과연 몇이 나올까? 평균은 이렇게 되는 게 데이터표, 가상 데이터표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가상 데이터표는 문제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핵심은 뭐냐면 그 그러니까 값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제대로 하고 시작하면은 역시 이것도 90%가 끝난 거예요. 데이터표는 뭐냐면 값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잘 갖다 놓고 얘를 드래그를 합니다. 보세요. 평균이 아까 얘기한 그대로 마주치는 곳에 평균이 바뀌는 걸 보고 싶어요.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엉뚱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더블 클릭해 보면 아 여기 애들의 평균이니까 맞죠? 얘는 여기에 평균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수식을 복사합니다. 수식 복사를 하게 되면 어디에 붙여 넣어도 바로 그 값이 옵니다. 마치 이 범위가 절대 주소처럼 절대 역할을 합니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중간고사가 50이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중간고사가 50이고, 2학기 중간고사가 70일 때 평균이 65였죠.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가 60이고, 2학기 중간고사가 70이면 평균이 여기는 몇일까요? 여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갖다 놓고 드래그를 잘하고 하면 90%가 끝난다고 거라 그랬죠? 자, 드래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를 내가 채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표를 할 때는 이 세팅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데이터표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문제를 세팅해 놓고 시작하느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한 거세요. 드래그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가상분석 데이터표 끝난 거죠. 행 입력, 행이 이렇게 됐죠. 자, 역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행은 뭐냐면 지금 행이 여기 있습니다. 50, 60, 70, 80. 나는 1학기 중간고사가 50이었는데 60, 70, 80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으로는 1학기 중간고사죠. 이 값인 거예요. 그 다음 열로는 내가 여기 드래그된 범위에서 여기 있죠. 여기 드래그된 범위에서 다시 자 여기 드래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고 있는 얘는 뭐죠? 얘는 2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바뀔 때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열은 얘가 되겠죠. 2학기 점수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다시 얘가 이렇게 변하고 얘가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변하고 얘가 이렇게 변하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을 어디를 지정하느냐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확인하면은 바로 찍힌 거죠. 이게 데이터표예요. 신기하죠? 뭐냐면 중간고사가 내가 50이었는데 50과 2학기 중간고사가 70을 만나니까 아 평균이 65가 되었었구나. 맞죠? 65잖아요 여기. 그런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그대로 역시 중간고사 점수가 60이고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점수가 80이었다면 이 친구의 평균은 7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이용하는 거. 가상의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목표값을 정한다? 세 가지 용어가 다 들어가 있죠? 데이터표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데이터표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 작업에 해당되는 6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